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말하면 할수록 기적을 부르는 새로운 문장 시리즈 가져왔어요.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혼잣말, 문장 소개 같은 말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쉽게 실천할 수도 있고 말의 힘이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깊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 문장만이 좋다라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힘을 주는 문장들을 다양하게 알고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자율적으로 사용해보니 저에게는 마음을 다지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 또한 정해진 답이 아닌 저의 방식이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할 책 무의식을 지배하는 말의 저자도 좌절의 상황에서 평소에 하는 말을 바꾸고 무의식을 변화시켜 지금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책의 내용 중 특히 제 마음에 와닿고 쉽게 기억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 몇 개를 공유해 볼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불확실해서 자주 변합니다. 아침에는 의욕이 넘쳤는데 잠들 무렵에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므로 무조건 나쁘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가라앉지 않도록 유의하는 편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든 연애든 의욕이 솟아나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20대 무렵의 저는 거의 의욕 제로였습니다. 왜 의욕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마음이 드는 말을 듣거나 스스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에게 당신의 미래 운세가 엄청 좋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 정말? 어떻게 무지 기뻐 라며 이미 그렇게 된 듯 그럴 마음이 되어 기분이 고조됩니다. 그러면 자 내년에는 이거라고 저거라고 거기에도 가고 처럼 행동하기 위한 의욕이 유발됩니다. 의욕이란 것은 매우 파워풀한 감정이에요. 문득 왠지 같은 직감이나 번뜩임과 같은 감각입니다. 그럴 마음이라는 것은 당신 마음의 소리입니다.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해 의욕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하고 의욕적으로 말해야지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말을 듣고 비로소 그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 중에 그럴 기분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쁘시네요 라는 말을 들은 여성이 의욕적으로 그렇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가요? 혹은 감사합니다 라고 삼가며 말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의욕은 그럴 마음이 된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그 후의 행동에 연결됩니다. 이제 그럴 마음이 돼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귀여울지도 몰라. 혹은 나는 멋질지도 몰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훌륭할지도 몰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 어떠세요? 작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불이 켜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것이 내일의 원동력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의욕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만 두세요. 물론 노력이나 근성, 인내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럴 마음이 되어 하는 편이 오래 갈 것입니다. 의욕보다 그럴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마음이 생겨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의욕이 나중에 따라와 결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인간이므로 마음이 동요되기도 합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자신 안에서 그런 건 무리야. 전례가 없잖아.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생각으로 모처럼 생긴 그럴 마음과 의욕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생각하고 있을 뿐인데 이미 현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어두운 뉴스를 상상하거나 실제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우울해하거나 잘 풀리지 않았을 때를 위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무의식 영역의 움직임이 흥미를 가진 것 말고는 반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방을 사려고 의식하기 시작했다면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의 가방을 든 사람을 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가방이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실제로 그 정보는 당신이 가방을 사려고 의식하기 전에도 계속 눈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의식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눈에 들어왔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 물건도 의식하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디 이 말을 써보세요. 분명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 일시적인 안심을 위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입니다. 푸념이나 나약한 소리 등을 한 후에도 대화의 마지막에 이 말을 쓰시길 바래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들이 의식하지 않은 한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라는 것에 의식을 돌리면
현실도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찝쩍거려도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이라도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결론은 각자의 해석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분명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 라고 의식의 종착점을 정하면 그런 현실로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쉽게 잘 되다니 있을 수 없어 라고 종착점을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포인트는 의식의 종착점이에요. 무의식은 당신이 의식의 종착점으로 대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도 내키지 않고 늦잠을 자버렸고 아내랑 싸웠고 최악의 하루일지도 몰라. 그래도 분명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푸념이나 나약한 말을 하고 싶으면 참지 말고 하세요. 그 대신 분명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 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여서 무의식을 잘 풀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풀리고 있는지 어떤지를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또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고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지금 최악으로 보이는 일도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좋은 일에 연결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그렇다고 굳게 믿어버리지 말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을 마지막에 써보세요. 그럼 분명 잘 풀릴 테니까요. 특별히 상관 안 해. 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프로 골프팀에게 탤런트 팀이 도전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규칙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 규칙은 1홀을 타임 트라이얼 방식, 즉 참가자들이 세트코트나 일정 거리에서 개별적으로 걸린 시간을 재는 경기로 하여 스코어가 좋은 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홀을 빨리 끝내는 팀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탤런트 팀이 프로 골퍼팀을 이겼는데 타임 트라이얼뿐만 아니라 스코어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때 우승자 인터뷰에서 경기를 끝낸 탤런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골프는 서둘러 하는 편이 잘 돼.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둘러 경기를 하는 것과 스코어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빨리 끝내는 팀이 이기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하여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승부가 나지 않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지각할 것 같아 라든가 시간을 신경 쓰면서 서두를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죠. 다음 전철을 타지 않으면 반드시 지각인 상황에서 있는 힘껏 달릴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 걸 그랬어 라든가 장래에 연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등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은 걱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도 여유도 없죠. 왜냐하면 서두를 때는 지금의 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지금 눈앞에 온 전철을 타려 할 것입니다. 다시 골프 이야기로 가볼게요. 스코어는 관계없다는 건 역시 정해진 스코어로 끝내야만 해 라든가 베스트 스코어를 내야만 해 등의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스코어가 와도 상관없어 라는 것입니다. 즉,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의식을 휘둘리게 되면 부디 이 말을 하세요. 특별히 상관 안 해. 이렇게도 말해보세요. 부정적이어도 특별히 상관 안 해. 마음이 설레도 특별히 상관 안 해. 의기소침해 있어도 특별히 상관 안 해. 즐겁게 지내도 특별히 상관 안 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별히 상관 안 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도 특별히 상관 안 해.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느끼든 특별히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특별히 상관 안 해 라고 소리내어 말아요. 무슨 일에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정신적 압박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상관해야 할 것은 지금뿐입니다. 꽉 쥐고 있으면 괴롭죠. 이렇게 괴로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을 수 있을 때 눈앞에 다가온 행운을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생각에 집착을 끊는 말, 그것은 특별히 상관 안 해 입니다. 바라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역시 통계적으로는 그 일을 잊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블로그나 독자들로부터 듣는데 바라는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집착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좋은 의미로 자신이 행동하는 계기가 되거나 사고방식이나 해석을 바꾸는 힘이 된다면 좋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도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소원도 이미 이루었을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행동의 90%를 차지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소원을 이루거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행동하기 위한 의욕, 그럴 마음이라는 기력, 행동력, 미래의 기대 등을 말합니다. 확실히 행동으로 옮겨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애초에 고생하지도 않겠죠. 성실하고 제대로 병에 걸린 사람, 즉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대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 무의식 영역이 하는 일까지 직접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저것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소원이나 고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제 무의식에 대해서 항상 소리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맡겼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분명 이 말을 이미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저도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등 이런 잠재의식과 관련된 책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잘하는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 맡겼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기뻐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로 압박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당신 자신이 그러는 것처럼 당신의 일부인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받을 때 비로소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맡겼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거나 왠지 못 맡길 것 같다거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거나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아직 무의식의 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90%의 힘을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소원을 이루거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맡겼다라고 말해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에 의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맡겼다라고 말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역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맡기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맡겼다 라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만사 세웅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언뜻 보기엔 나빠 보이는 일도 나중에 좋은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은둔형 외톨이 상태, 우울증 등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책을 쓰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을 근거로 맡겼다라고 소리내어 말하고 신뢰해온 경우는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무의식 영역을 의심해왔나요?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질까? 고민이 해결될까? 괜찮을까? 불안해, 걱정스러워 라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맡겼다, 맡겼어. 이 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의 분기점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화가 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아주 좋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한 경험을 해도 마지막에는 아주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의식을 신뢰하는 사람일 겁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의식이 없음에도 무의식 영역은 쉬지 않고 호흡과 심장의 고동 등 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의식 영역이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면 자는 동안 벌써 숨이 끊어졌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몇 번이고 말하지만 무의식이 당신 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일도 준비해 줍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동안 자신에게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무의식 영역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길은 분명 열립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길게 보면 당신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맡겼다, 아주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부디 무의식을
진심으로 신뢰해 보세요. 분명 그 신뢰에 보답할 테니까요.